먼저 등장을 하는 건 이제 매매 파트가 나오고 있죠. 자, 1번 문제는 매매 일방 예약이네요. 자, 옳은 것은 자,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이죠. 1번 바로 틀렸고요.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효력 생긴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권이죠?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 맞는 말이죠. 자,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셨는지는 당사자 주장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를 합니다. 3번 틀렸어요. 자,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제척 기간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척 기간. 이런 제척 기간과 관련된 거는 법원에서 직권 고려 사항입니다. 제척 기간은 직권 고려 사항이다. 직권으로 고려해도 되겠죠. 왜냐면은 점유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제척 기간은 중단이 돼야 안 돼요. 중단이 된다 안 된다? 중단 안 되고 경과하죠. 예, 그러니까 직권으로 고려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몇 년이었죠, 예약 완결권? 10년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가지고 이행 불능됐다. 이러면 완결권 행사 안 되죠. 후발적 불능 상황입니다, 지금.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 행사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10년이죠. 10년. 제척 기간 10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자, 그럼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습니까? 예, 해약금 추정이죠. 자,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예, 임대차도 적용되죠. 유상계약이 다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럼 3번에 해약금에 기해 계약금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해약금 가지고 해제하는 거는 이행 착수 전이죠. 예, 받은 거 없다. 따라서 원상 회복 문제는 없는 것이죠. 4번 토지거래 허가고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으셨다. 이거 이행 착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아직까지는 계약금 해제 가능하다. 자, 그럼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셨네요. 소송 제기하고 판결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죠. 예, 따라서 계약금 포기,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답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 4번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 그리고 5번에 있는 소송 제기하시고 판결 떨어지는 경우 이행 착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 경우에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예, 뭐가 없으니까요?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없으니까.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쵸? 예. 그리고 요물 계약이죠. 자,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 성질이 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그럼요. 임의 규정입니다.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셨다.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 상환이 아니고 약정된 금액을 배액 상환하시고 해제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라면은 계약금을 다 안 주셨으면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예, 5번 틀렸습니다. D페이지 갑니다. 자, 4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 주셨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갑을 사이의 계약금 예약은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입니까? 요물이죠?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1번 바로 틀렸네요. 이 정도가 나오면은 그냥 1번 선 다 정답 찍고 넘어가야 돼요. 밑에 거 읽어야 돼요? 안 읽으셔야 돼요. 자, 2번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 없는 한 해약금 추정이다. 맞습니까? 해약금 추정입니다. 자, 그럼 3번 을이 계약금 지급 안 하시면 갑은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 계약금 계약을 체결이 되려면은 계약금을 주셔야 되죠. 근데 안 주죠. 그러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하지 말자. 자, 4번 을이 2014년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하셨다.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그쵸? 중도금 지급했다라는 거는 뭐에 착수했다?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계약금 해지 안 되죠. 5번 을이 2014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을 했어요. 자,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의 해제는 계약금 해제다, 법정 해제다. 예, 선다 5번은 현재 법정 해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금을 다 줬는데 목적물을 안 주니까 요거는 지금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수령하셨다.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셨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그럼요. 가능하죠. 문제 없죠. 자, 2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럼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럼 3번 을이 중도금 지급 후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하셨죠? 이행 착수한 겁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4번 을의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배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채무 불이행은 없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계속 반복되죠.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했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지금 이제 여기서 계약금 통한 해제권 행사를 못하도록 배제 특약하셨죠? 요거 유효입니까? 유효죠. 임의 규정입니다. 단 만약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가능한 거죠. 예,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내려가서 6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 이래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 체결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요 상황에서 잔금 9천만 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셨다. 그리고 갑의 귀책 사유로 위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도 함께 하였다.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갑을 사이의 약정은 매매 계약의 종된 요물 계약이다. 그쵸? 계약금 계약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갑과 을이 이행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행 착수 전이라면요. 자, 그다음에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갑에게 등기소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거. 빨리 등기소 갑시다. 이전 등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행 착수예요? 이거 이행 착수예요. 이것도 이행 착수입니다. 3번 틀렸네요. 자, 4번 이행 행위 착수 전에 을이 해약금 해제를 하셨다. 을은 해제에 따른 손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들이 특약을 할 때 누구에게 귀책이 있으면 위약금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예, 갑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에 을의 귀책에 대해서는 특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뒤에 가서 매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측량 비용, 그리고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매매 계약과 관련된 매매 비용 있죠. 이거는 균분 부담이 맞아요. 자, 뭐라고요? 매매 비용, 매매 비용. 자, 매매 계약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매매 비용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균분하는 거. 근데 현재 선다 1번에서 나와 있는 무슨 등기? 예? 무슨 등기죠, 이게? 등기, 그냥 등기 비용이면 미쳤습니다. 자, 등기 비용. 자,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 비용. 일단 등기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갑에게 있던 소유권을 을에게 넘기는 매매 계약이라면 그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셔야 되겠습니까? 매도인, 매수인. 네, 매수인인 거예요. 이거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담보권 말소 비용은요? 아, 이거 당연히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담보권을 말소시켜 주셔야 될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 부담. 등기 비용,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비용은 매수인 부담이죠. 그래서 선다 1번 같은 경우는 등기 비용과 담보권 말소 비용 각각 매수인과 매도인의 채권이기 때문에 균분 부담,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매매 목적물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을 하실 때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합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럼 3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매매 효력 생긴다. 그쵸? 완결권 행사하면은 본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4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5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8번 매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유효다. 그럼요. 당사자들이 특약하셨으면은 특약이 더 우선입니다. 법에서는 매매 비용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균분하기로 돼 있는데 법에서는 이거를 매수인이 다 부담하기로 특약하셨다면은 매수인이 다 부담하셔야 돼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죠. 자,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안 돼요? 되는 거죠. 지상권 갖다 팝니까? 팔아요. 2번 틀렸죠. 예. 7번, 8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예요. 자, 3번 매매 목적물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하신다면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 네, 역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겠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대금 지급이 안 됐죠. 그러면 그 목적물과 관련된 과실은 매도인 취득, 매수인 취득. 매도인 취득이에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현재 매매 계약만 체결이 되었을 뿐 아직까지 대금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대금 안 주셨어요. 게다가 아직 매도인이 인도하시기 전입니다.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아직 소유권 안 넘어간 거죠. 그러면 목적물에 관해서 나오는 이 과실은 당연히 매도인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셔가지고 5번 보시면요.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 완결권. 그쵸? 10년입니다. 제척기간 10년입니다. 자, 오른쪽 9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 틀린 거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 취득하셔가지고 매수인에게 이전하셔야 된다. 지금 현재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전부 타인 권리의 상황이죠. 이러면 당연히 매도인이 그 타인으로부터 권리 취득을 하셔가지고 넘겨주셔야 될 의무를 지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매도인 갑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유자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당연히 요 매도인 갑 같은 경우는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으셔가지고 이거를 을한테 넘겨주셔야 할 의무가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럼 2번입니다. 매매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균분 부담이다. 네, 맞는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3번.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이 있습니다. 이거 유효다, 무효다? 면책 특약. 면책 특약. 유효다, 무효다? 네? 무효? 유효?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입니까? 예, 유효예요. 자,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 네? 자, 담보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 특약. 담보 책임 지지 않기로 한 거죠. 요거 하시면은 유효입니다, 유효. 자, 단 무효인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에? 면책 특약을 하시기 전에 하자가 있다라는 걸 매도인이 알고서 모르고서 예, 매도인이 알고서 자신이 질 이 뭡니까? 책임을 면하고자 만약에 특약을 하셨다. 이런 정황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 무효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선다요 3번 같은 경우는 면책 특약이 있기는 있는데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아, 이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네, 알면서 고지 안 하셨다. 책임을 면한다? 아, 틀렸네요.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목적물에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때는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 도대체 몇 번 반복되는지 모르고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예. 자,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겠습니까? 예,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 지급 날짜를 5월 30일로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지는 안 정했어요. 미정이에요, 미정.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상대방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는 것도 언제로 보는 거예요? 네, 이때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잔금 지급할 때 너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 넘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정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말. 자, 그래서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역시 동일하게 갑도 언제 소유권 넘기셔야 돼요? 네, 5월 30일에 넘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기한. 맞는 말입니다. 내려가서 10번. 이제 드디어 담보 책임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 담보하셨다.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 자력 담보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다 1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채권의 담보 책임입니다. 채권 담보 책임. 채권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 지극히 낮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은 패스입니다. 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 보존하시기 위해서 출제하셨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현재 목적물을 사셨는데 그 목적물에 이미 뭐가 있던 거예요? 저당권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자, 갑소유 목적물에 저당권 들어와 있고 목적물을 병이 사신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요 매수인 병이 대신해서 뭐 하신 거예요? 변제를 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저렇게 변제했을 때 어떻게 한다? 돈 달라고 한다. 이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출제 상환. 내가 대신해서 돈 갚아줬으니까 내 돈 내놔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변제하고
돈 달라고 한다. 출제상한.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다. 선의의 매수인. 자, 일단 첫째 줄에 목적물의 부동산에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있다까지 봤을 때 이거 권리하자 중에서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권리하자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일단 5가지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죠? 권리하자. 네, 전부 타인이요. 전부 타인.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그 다음에 수량 부족. 그 다음에 용의권에 의한 제한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이죠. 예. 이렇게 5가지 있는 거예요. 현재 목적물에 지금 임차권 들어와 있죠.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여기. 맞습니다. 용의권에 의한 제한입니다. 수량 부족하고 용의권 제한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을 때 언제만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선의일 때만 할 수 있다. 수량 부족하고 용의권 제한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만 행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자,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목적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선의이기 때문에 선의의 매수인이 못할 게 있겠습니까? 다 되는 거죠. 예. 4번.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은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즉 목적 달성이 지금 안 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라면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어때요? 한 날이죠. 선의가 언제예요? 안 날. 악의는요? 한 날이요, 한 날. 예, 그렇죠. 4번이 틀렸네요. 5번. 매매 계약 당시 일부가 멸실됐다. 이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자, 이런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자, D페이지 갑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표정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잠아 죽겠다. 이게 느껴져요. 예. 자, 11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담보책임 옳은 거. 자,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다면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없다. 자, 지금 현재 권리하자 중에서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전부 맞습니까? 예, 이거 전부 타인 권리, 선다 1번 같은 경우는 전부 타인 권리에 해당될 때는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근데 현재 악의의 매수인이다. 해제 못한다? 아니, 해제하죠. 왜 못합니까? 선악 불문인데요. 1번 틀렸네요. 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거 바로 저당권 실행이죠. 자, 이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쵸? 예. 이것도 좀 쓰겠습니다. 자, 전부 타인 권리인 경우에는 어떤 거를 선악불문하고 하죠? 예, 해제권. 해제권의 행사를 선악불문하고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타인 같은 경우는 예, 감액 청구. 자, 그 다음 저당권 실행 같은 경우는 해제권. 네, 해제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것들을 선악불문하고 행사를 하실 수가 있다. 요 4가지 있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 2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 되겠습니다. 악의라 하더라도 해제 손배 청구 가능하니까요.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 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행 이익이죠. 아, 요거 틀렸습니다.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신뢰이익, 신뢰손해 요런 게 등장하는 파트는 한 파트밖에 없죠. 어디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맞습니까? 거기서만 나와요. 딴 파트에서 안 나옵니다. 4번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됐다.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 아니요. 목적 달성 여부.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해제권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4번은 틀렸고요.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배 청구권은 한 날이 아니라 당연히 안 날이죠. 선이니까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다. 이거 지금 수량 부족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있죠? 틀린 거죠.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2번 악의의 매수인은 손배 청구 안 된다. 아, 그럼요. 3번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1년이다. 선의의 경우에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날로부터 1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미달 부분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현재 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불능이니까요? 전부 불능 누구시죠? 예? 자, 지금 현재 12번 문제 수량 부족이죠. 이거는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죠? 자, 근데 전부 불능인 경우에, 그러니까 일부 불능인 경우이기 때문에 선다 4번과 같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언제 묻는 거니까요? 전부 불능일 때요. 예. 자,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은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아,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선의 경우에 해제권 행사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3번 문제 하자담보 책임입니다. 자, 틀린 거. 자, 1번 건축의 목적으로 법적 제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예, 물건의 하자입니다. 맞는 말이고 2번 하자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은 제척기간이다. 그럼요. 제척기간이죠. 몇 월이죠? 6개월. 6개월이죠. 자, 3번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배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4번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고 면제 특약을 맺으셨다. 당연히 이럴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예, 알고도 고지 안 하셨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이 하자를 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확대시킨 거예요. 더 망가뜨린 거죠. 자, 이러면은 그것을 참작해서 범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5번이 틀린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셔가지고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셨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어요. 현재 매수인 누구죠? 갑 맞습니까? 갑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 법령상의 제한이죠. 권리의 하자다, 물건의 하자다. 예,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목적 달성 완전 안 된 상황이죠. 자, 요런 상황입니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이거는 목적물 하자, 그렇죠? 물건의 하자입니다. 맞는 말인 거죠. 예. 자, 2번 X 토지 하자가 존재한지 여부는 인도시 기준이 아니라 계약 성립 당시, 체결 당시 기준입니다. 체결 당시. 자,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더라도 을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갑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으시려면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 물건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자, 근데 지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담보 책임 못 묻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4번.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아니, 당연히 해지할 수가 있죠. 목적 달성이 안 되면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지 않고 뭐 하죠? 예, 손배 청구합니다. 손배 청구. 목적에서 가능하다면. 5번. 갑은 토지의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6개월이죠. 6개월. 자, 이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는 일단 권리의 하자랑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자,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권리의 하자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게,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권리하자 같은 경우는 1년이자 얘는 제척기간 6월이다. 6월.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뭔가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이것도 당연히 물건의 하자라는 거. 자, 그리고 목적 달성이 가능해요. 이러면 뭐 행사하죠? 네, 손해배상 청구. 목적 달성 가능하면은 손해배상 청구. 목적 달성이 안 되면요, 해제. 맞습니다. 안 되면 해제권 행사. 이거 둘 중에 선택적 행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목적물이 특정물이 아니라 만약에 종류물이라고 한다면 완전물 급부 청구 가능하죠? 예, 그럼요. 완전물 급부 청구. 새 차 달라는 거죠. 이거 하고서 안 하고서? 예, 안 하고서. 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완전물 급부 청구가 가능하다. 종류물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1번. 자, 뒤로 가셔가지고, 자, 이제 수업이 빨리 마쳐야 된다는 걸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벨소리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각 받으셨죠. 자, 이러면 갑이 현재 뭐예요? 갑이 경락인이죠. 경락인. 네, 경락 받으신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이전 등기까지 경료가 됐는데 틀린 겁니다. 지금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죠. 자, 1번. 갑은 X 토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어요. 권리 하자만 묻습니다. 맞는 말이고. 2번. 채무자 을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을에게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손배 청구하죠. 자, 3번. 경매 절차가 무효다. 이러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경매 절차는 일단 유효해야 되죠.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죠? 채무자한테 묻는 거 맞습니까?
자, 채무자가 자력 없으시면요. 그러면 예, 채권자한테 묻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네. 자, 갑이 지금 현재 목적물의 소유자예요. 자, 그리고 갑 소유 목적물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들어와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저당권 실행돼 가지고 을이 현재 경락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는 갑이 경락인이죠. 예, 반대네요, 반대. 자, 그러니까 을이 저당권 설정자고 갑이 경락을 받으셨습니다. 요 상황이죠. 경락인이 매수인이죠. 자, 이렇게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 권리의 하자만 가능하다. 그리고 담보 책임을 물으실 때 권리 하자만 되는데, 만약에 권리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을한테 물어요, 병한테 물어요? 예, 을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묻고, 얘가 만약에 자력이 없으면 그러면은 채권자한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선다에서는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라고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자력 유무 고려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 을한테 묻고, 자, 을한테 묻고, 얘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다는 게 뭔 말이죠? 개털. 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개털. 자, 그러면 누구한테? 예? 자, 채권자한테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묻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자력 유무를 고려함 없이, 이 말이 틀렸습니다, 지금. 5번, 만약 을이 물상 보증인입니다. 담보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그 대금반환 채무는 을이 부담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을이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겠죠.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경락인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대부분은 을이 저당권 설정자겠죠. 을이 채무자겠죠. 근데 을이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가 돈 안 갚아가지고 을 목적물 지금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본다면은 저 물상 보증인을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얘를 매도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상 보증인 소유 목적물이 이렇게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 책임을 보증인한테 물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죠. 자력 없으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예. 자, 오른쪽 환매입니다. 자, 16번 문제 환매. 틀린 겁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등기를 안 하시면은 이거 대항 안 돼요. 환매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 1번 바로 틀렸네요. 2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셔야 된다. 맞습니까? 예, 동시. 3번. 부동산 환매기간 7년으로 하셨죠? 5년으로 단축된다. 강행 규정이죠, 이거. 4번. 환매등기가 경영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 행사됐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5번. 특별한 약정 없으면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그럼요. 매수인이 내셨던 돈 그대로 갖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매권 행사하실 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7번 내려갑니다.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의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셨다. 틀린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은 일단 뭐예요? 네, 갑은 경락인이에요. 갑은 지금 경락인이라는 거예요. 경락인.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분이 지금 매각 대금을 완납을 안 하셨죠. 그럼 현재 이분이 소유권 취득을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아직 못 하신 거예요. 매각 대금 다 안 내셨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X 건물을 을 소유의 Y 임야, 이거랑 뭐 하시기로? 교환하시기로 약정을 하신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교환이라고 하는 걸 딱 내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사가 다분히 보이는 거예요. 왠지 교환하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자,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현재 X 건물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지금 현재 저당권 설정자, 이를테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좀 쓸게 헷갈리니까 X 부동산, Y 부동산. 자, 그럼 현재 갑 같은 경우는 아직 X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계약 체결하셔도 됩니까?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이러면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소유권 못 넘긴다. 네, 어디에 해당하죠? 네? 요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소유권을 못 넘겨주겠대요. 맞아요. 여기. 자, 갑이 소유권을,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줄 수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경락대금 완납 못하신 거죠. 너 지금 소유권 취득 못하신 거예요. 전부 타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요. 담보책임 물을 수 있죠. 3번. X 건물과 Y 임야 가격이 달라서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해서 지급할 것을 약정. 이게 무슨 금이죠? 이게 바로 보충금입니다. 보충금. 자, 보충금 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무슨 계약이에요? 엄연히 교환 계약이죠. 보충금 있어도 교환 계약이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 말도 안 되죠. 예. 지금 교환 맞습니까? 예, X 부동산하고 요 X 부동산하고 Y 부동산을 교환할 것을 약정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엄연히 교환 계약입니다. 보충금 있어도 매매되는 거 아니죠? 3번 틀렸고요. 4번. 매각 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을 하셨다. 소유권 넘기셨네요.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진다. 지겠습니까? 당연히 지는 거죠. X 건물의 매도인 누구예요? 갑. 맞습니까? X 건물 매도인 갑. 자,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해도 이거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시가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높게 불렀다라고 해서 이게 사기가 아니죠. 예, 시가 관련된 건 사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총칙 나중에 할 건데 이 시가와 관련해가지고는 허위로 높은 가액을 고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시가에 관련해가지고 묵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착오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에요.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예, 진짜로요. 예? 자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예. 정말 우리 하단 분들의 이 열정, 예,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막 오그라드네요. 자,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체결이자
지금 교환입니다. 교환. 자, 이 경우에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해서 지급받기로 하셨어요. 이러면 토지가 결국 얼마짜리인 거예요? 토지가 3억입니까? 예, 3억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자, 지금 이제 갑은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넘긴다. 갑은 건물 넘기죠? 얼마짜리야? 2억짜리야. 자, 을은 뭘 넘겨요? 토지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을이 토지를 넘기시면서 보충금 1억을 주신다라는 거는 토지가 원래 1억짜리다라는 것이고, 목적물이 1억밖에 안 되니까 보충금 1억을 추가를 하시는 거죠. 1억 보충금 요소항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환 계약 체결했습니다. 교환 계약. 자, 교환.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갑을 사이의 계약은 불효식이다. 교환 계약 불효식 맞습니까? 네, 그렇죠. 매매, 교환, 임대차 싹 다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이죠. 맞는 말이고요. 2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서로 하자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안 져요? 져요. 당연히 지는 거예요.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이니까요? 네?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다. 네,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환 계약도 쌍무 계약이죠.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환 계약에 있어서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위험 부담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2번 바로 틀린 거예요. 예. 자, 3번. 을의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을이 보충금 안 주시면 이거 채무 불이행 맞습니까? 예, 해제 사유에 해당하죠. 자,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다.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을의 과실로 소실이 됐죠. 을이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권자? 채권자 맞아요? 자, 여기 매도인 누구죠? 네? 매도인 누구죠? 헷갈리죠? 안 헷갈려요? 자, 지금 이거 목적물로 판단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목적물 뭐예요? 자, 그러면 목적물을 건물을 놓고 기준으로 본다면은 채무자 누구예요? 갑. 채권자는요? 을. 만약에 목적물이 토지라면 채무자 누구예요? 아, 을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 갑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선다 4번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소실된 거죠. 목적물을 뭘로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건물이요. 근데 건물은 현재 넘기셔야 되는 게 갑이죠. 갑이 채무자예요. 근데 누구의 과실로? 을의 과실로. 즉 채권자한테 귀책이 있는 거죠. 이거 뭐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죠. 아, 그렇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 이거 지금. 선다 4번 같은 경우는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자, 그래서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채권자 위험 부담 같은 경우는 채무자 갑이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한다, 못한다? 하죠.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건물은 날아가 버렸지만 갑은 토지도 넘겨받으실 수가 있고 돈도 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4번은 맞는 말이에요.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서부터, 건물을 넘겨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서부터 이자를 갑한테 지급해야 된다. 맞습니다. 요건 이제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다 준용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정답은 쉬운 곳에 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교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할 때 교환 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유상 계약,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다 적용이 된다. 뭐 요 정도 맥락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